김미경 지음.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으켜 세워준 김미경의 말. 만일 나의 한마디로 용기를 얻는다면, 용기를 얻었다면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마디는 당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한 그 순간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여성 멘토 김미경의 말 베스트 컬렉션. 나를 일으켜 세워 결국 나를 살린 김미경의 한마디.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라는 한마디에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용기를 낸 사람이 대단한 걸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한마디에 죄책감을 극복했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훌륭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말에 스스로 치유한 사람이 훌륭한 것일까요? 만약 제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다면 그건 말이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 한마디로 위로를 받았다면 그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김미경님은 여러분 너무나 더 잘 아시죠? 우리 너무나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꾸는 나이 50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몇 년 만에 미국 대학에서 첫 영어 강의를 하신 분. 그분의 인생 철학, 그분의 도전하고 성장하고 꿈꾸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을 살려낸, 누군가를 살려낸 말 한마디, 결국엔 당신 또한 살려내는 한마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여기 뒷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잘못이 없어. 이러한 주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웠다면 그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용기를 낸 사람, 그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한번 이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그 말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하지만 또 말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한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몇 가지만 제가 저에게 와닿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계산법. 여러분 자존심과 자신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일단 자존심이 센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 계산법이 달라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는 있고 지금 당장 서운한 감정만 생각해요. 섭섭함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섭섭함이란 감정에 곱하기를 해요.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지금 섭섭한 일을 겪었다 해도 과거의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것을 먼저 생각해요. 예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지. 그 사람이 원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둘 사이의 마음 계산법은 왜 다른 걸까요? 그건 마음 평수가 달라서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에는 참으로 이제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이 저를 서운하게 하거나 제 자존심을 건들면 너무나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임에도 또 성장하면서 또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자존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좀 높여서 마음의 평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섭섭한 관계가 많아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 계산법을 먼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는 현재를 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선택을 우리는 대부분 철없을 때 해요. 결혼을 하고 30 이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들, 그러한 것들. 하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저는 그걸 수정이라고 불러요. 만약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선택 이후에 살아온 나의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선택이 후회스러운가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수정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미래는 오늘 나의 수정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시설에 사는 친구들도 우리의 삶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 삶을 바꾸지 못한 그 어떤 흐름의 연속성 상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너무 부러울 때, 우리가 시설에 살면서 친구가 부러울 때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매번 지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하고 괴로운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부러움의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부럽다는 감정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착한 소망이에요. 남들, 우리 친구들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 감정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 부러움을 통해서 어떠한 순기능을 가져오느냐. 나는 저 사람처럼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저 사람처럼 다이어트해서 예뻐져야지, 저 사람처럼 세계 여행을 다녀야지. 이렇게 부러우면 새로운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악감정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하면 부모가 부자겠지. 남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부러움의 감정이 내 안에 곰고 썩어서 자기 비하,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왜곡됩니다. 부러운 마음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너무 장시간 방치하면 내 현재가 초라하고 작아집니다. 멀쩡히 땅 위를 걷던 나를 지하 10층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질 때까지 부러워하는 게 진짜 지는 거예요. 질 때까지 부러워하는 게 진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러움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말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스스로를 낮춰보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나는 부족해, 나는 해낼 수 없어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리곤 하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생긴 우울증. 직장에서는 집이든 학교에서 누군가로부터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내 가치를 스스로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만약 내 주변에 나를 폭력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말 다툼 정도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해요. 싸우지 않고 방치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싸움을 회피하면 타인이 편집한 조작된 내 모습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자존감 확대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생존을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참지 말고 싸우세요. 나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분이 있다면 싸우라는 말이 뭐 폭력적으로 싸우는 말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너는 좋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 싸워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계속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참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지금 제가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생각 조망권. 우리가 조망권이라 하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5층 이상, 7층 이상 주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변 경관이 좋은 그런 조망권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생각 조망권을 가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내용들. 생각의 조망권을 지하 5층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지상 15층으로 끌어 올라가라. 참,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 우리가 시설에 있더라도 행복을 항상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능력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능력이 하나 필요한데요.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할 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저자처럼 머그컵을 산다든지 서재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속상할 때 여러분 하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저의 일상은 지루하거나 불행할 틈이 없어요. 일상의 공간인 서재를 예쁘게 꾸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의 9은 귀차니즘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윤인하게 닦아보세요. 내가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대한 만큼 일상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우리가 소중히 나의 삶의 어떤 일상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 내가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그 일들에 소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마음의 위치를 높이세요. 높은 곳에 서면 내려다보게 됩니다. 상대를 내가 돌봐야 할 약자라고 여기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아요. 시설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낮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의 위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상처받고 있다면 혹시 내가 상처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세요. 마음의 위치를 1cm만 높여도 셀프 상처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치가 낮으면 그 상처받기 좋은 위치, 시설이 그런 위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조금만 더 정말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할 땐 책을 읽어요.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책을 읽어주세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실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큰 불행도 있어요. 힘들 때 책 읽으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를 듣죠.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돼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책 속에서 평소의 나였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만나요. 그게 너무 신나서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면 열심히 책을 읽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날에는 반드시 책을 읽으라고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내 인생의 불행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을 꺼내 읽으세요. 당신을 다시 일상으로 건져낼 동아줄이 될 겁니다. 이런 아주 좀 멋진 강사님이 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책을 읽는 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부분에 있는 건데요.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 타이밍.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많은 이제 어떤 위치에 있죠. 어떤 상황이 계속 변해갑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해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의 베스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싶지만 제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시설에 있더라도 내가 꼭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제재로 인해서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또 그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플 수 있지만 앞으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또 여러분에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 베스트 타이밍이 언제일까? 꿈은 남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베스트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은 남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내 뜻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쓰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이 차곡차곡 저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믿고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나만의 베스트 타이밍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참 여러분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제목은 넌 괜찮은 사람이야. 이 강사님이 본업은 강사지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패션쇼, 글쓰기, 월드투어, 유튜브 대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하면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러한 가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기어이 해냈다고 합니다. 진짜를 만나세요. 그 진짜 안에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후회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그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가 있어. 그러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런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용기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를 스스로 그 말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만 너무나 유명하신 이 강사님의 또 책,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저의 말 한마디, 저의 말은 아니라 책 속의 말이지만 저를 통해서 또 전달되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한 번 더 또 들어주시고 좋은 말은 적고 외워서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큰 걸음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